6단원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가려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이제 5단원이 증가감소 극대극소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래프 그리는 거 나오거든요. 그 5단원까지 하고 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겠지만 이론적으로 이제는 우린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6단원의 최대 최소, 7단원의 또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다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그리는 기술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배운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걸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방정식 실근의 개수, 부등식 증명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 할 거라는 건데 그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요. 아주 중요한 녀석. 우리 3차함수 그래프 개형 몇 가지 있었죠? 3차함수 그래프 개형 3가지 있었습니다. 3가지. 그 3가지가 누구였냐면 하나는 이거, 또 하나는 요거, 또 하나는 이거. 이렇게 3가지였고요. 이 3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 있는지. 그래서 얘는 2개 있고 얘는 하나 있고 얘는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거였고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는 건데 F'이 2차 방정식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건지는 F'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요 녀석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요게 어쨌든 제일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요 녀석 이야기를 할 건데 저 그래프 생긴 모양이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인데 극대점이랑 극소점의 딱 중점이 곡선 위에 항상 있거든요. 이 3차 함수 곡선은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점대칭인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요 점 이름도 있긴 있거든요. 이거 이제 사실은 수학2에서 배울 내용이 아니긴 하지만 수학2에서는 소개를 안 하고 있지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알고 계시면 좋아요.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곡점은 뭐냐면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 편은 위로 볼록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이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도 변곡점이에요. 여기도 변곡점이죠. 이거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이다가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3차 함수는 변곡점이 하나씩은 꼭 있는데 그 변곡점에 대해서 180도 대칭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언제나.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또 하나 극대, 극소가 있는 경우에 언젠가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극대점의 X좌표, 극소점의 X좌표,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점의 X좌표 이 X좌표들을 비교해보면 이것의 비율이 언제나 2대 1인 것을 유지하거든요. 언제나.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극소, 극대, 다시 극소랑 같아지는 거. 요점 X좌표도 비교해봐도 언제나 그림이 약간 이상하지만 2대 1임을 유지하거든요. 이거를 책에 따라서는 변곡점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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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보다는 2대 1인 걸 기억하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린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좀 빠르게 그려보자는 거야. 빨리 그려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이거 원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제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점 찾아가지고 이렇게 제곱을 할까요?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점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림을 그릴 때 미분하지 말고 그려보자는 거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끝에 붙어있는 더하기 1 있죠. 이거는 그 y축 평행이동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프 모양이랑 상관없이 그냥 x축과의 위치 관계만 잘 파악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모양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요것만 살펴볼 건데, 요것만 얘는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이건 지금 x축에서 0이랑 접했고 3에서 한 번 만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리면 얘를 가상의 x축이라고 했을 때 0에서 접한 거고 3에서 한 번 만나는 거예요. 0에서 접하고 3에서 한 번 만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야. 물론 여기가 실제로 x축은 아니고 1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x축은 요거보다 약간 밑에 있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0, 3인데 2대 1이어야 되니까 이 점 x좌표가 2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요 점 x좌표 찾을 때도 굳이 미분하지 않고 2대 1이라는 걸 이용하면 빨리 찾을 수 있고요. 반대로 미분되어 있는 녀석의 경우에 요 점 x좌표 찾을 때도 당연히 2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금방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3차 곡선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책은 잘 없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하지 않는 선생님은 없어요. 다 설명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녀석이고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책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안 풀고 이걸 다 일일이 미분을 한다든지 뭐 수치를 대입해가지고 찾는다든지 이래가지고 해설이 엄청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이런저런 좀 자주 쓰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좀 풀어보자고요. 아무튼 요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워낙 많이 쓰이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하다만 이 비율이 유지가 되는 게 꼭 극대극소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 그림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생긴 접선을 하나 그었다고 쳐봐요. 여기가 접점이야. 여기가 다시 만나는 점이고요. 그럼 이 노란색 접선이랑 평행한 접선을 어딘가에 그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접점 되겠죠? 그럼 요점 x좌표, 또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얘네들도 항상 2대 1의 비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찌그러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것도 사실상 접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접선이랑 다시 만나는 점이고 여기가 접선이거든. 그러니까 접선, 다시 만나는 점, 접선 그어놓고 나서 보면 2대 1의 비율을 유지한다는 거야. 찌그러져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극점이 없는 이런 애들도 내가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그어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여기 접점, 여기 접점, 다시 만나는 점이야. 이거랑 이거는 언제나 2대 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걸 이용해서 오늘 최대 최소 문제 풀 때도 살짝 써먹을 거니까 아무튼 3차 함수 곡선은 저렇게 생겼구나를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해야 될 최대 최소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그래서 라는 주제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누구였냐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2차 함수 최대 최소 뭐부터 봐야 되죠? 뭐부터 봐야 되죠?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뭐부터 봐야 돼?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밥 먹고 난 뒤도 아닌데 졸린 것도 아닐 거고 왜 대답도 아무도 안 하지? 뭐부터 봐야 돼?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러면 대칭축. 그지? 이제 2학년 됐으니까 1학년 건 다 버리고 범위가 특별히 없으면 최소값은 있고 최대값은 없죠. 반대로 이렇게 생겼으면 최대값은 있고 최소값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범위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것만 생각을 해보면 범위가 주어지기를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범위가 주어지기를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처럼 꼭지점을 포함한 상태로 범위가 정해졌으면 여기서 최소겠지. 범위가 없어도 여기가 최소인데 뭐. 그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최소고 양쪽 경계값 중에서 큰 게 최대값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범위 안에 얘가 없으니까 꼭 시험 보시면 안 되고 양쪽에 있는 경계값만 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이차 함수의 경우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녀석이니까 중간에 얘가 껴있으면 증가감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축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뭐 계속해서 증가하든지 뭐 계속해서 감소하든지니까 그냥 양쪽 끝에 값을 보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근데 이건 이차 함수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꼭지점이네 대칭축이네 이런 소리 하지만 수학2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다시 판단을 해보자면 그냥 이 점은 극소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 안에 극소점이 있으면 유심히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주어진 범위 안에 극점이 없으면 그냥 양쪽 끝에 값을 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3차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범위가 만약에 뭐 이렇게 주어졌으면 볼 거 없지. 그지? 근데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범위가 주어졌다고 치면 여기가 최대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최소인지는 실제로 계산을 좀 해보셔야겠죠. 이게 2차의 경우엔 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니까 어디가 최대인지 빤히 보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범위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렸어.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큰 게 최대겠죠. 얘하고 얘 중에 작은 게 최소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범위 안에 극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있는 극대값, 극소값 다 합쳐서 극값, 극대값, 극소값 합쳐서 극값 그리고 양쪽의 경계값 아마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걸로 봐선 우리 연속할 때 했는데 닫힌 구간으로 아마 주어지겠죠? 닫힌 구간이어야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하는 거니까 뭐 열린 구간이라고 꼭 없는 건 아닌데 뭐 주로 닫힌 구간으로 주어질 테니까 양쪽 끝에 경계값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범위 내에 극값 다 찾아보시고 경계값까지 다 찾아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러고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책에 보시면 103쪽인데 103쪽 밑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 있죠? 그 내용이 전부 다예요. 구간, 닫힌 구간으로 나와 있죠? 닫힌 구간 A, B에서 다항함수 fx의 최대값은 어떻게 찾는다? 극대값이랑 경계값 두 개 중에서 제일 큰 걸로. 최소값은 극소값이랑 경계값 두 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찾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프 그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려놓고 범위 잘라보면 어디 살펴봐야 되는지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에 예제로 가보면 기본 문제 1번인데 첫 번째 거 보니까 y는 2x 세제곱 빼기 9x제곱 더하기 10x-1이래요.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 찾으세요거든요. 뭐 어차피 극점을 찾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미분합시다. 6x제곱 18x 더하기 12 이렇게 생겼고요. 6으로 묶으니까 x-1,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나오더라 그 얘기인 거야. 그러면 3차예요. 미분에서 0 되는 게 두 개 나왔어요. 3차 함수 곡선 개형이 몇 가지 있었다고? 세 가지 있었다고. 그 세 가지 중에 제가 그린 그림의 순서대로 따지면 얘는 첫 번째 그림이에요. 0 되는 게 두 개 있으니까. 극대라고 극소라고? 요 점에서 극대라고.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생겼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1이 먼저 나오고 여기가 2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범위가 잘라지기를 0에서 3 이렇게 잘라졌거든요. 그럼 이거 제가 아까 그 사기 전에 맨 처음에 3차함수 곡선 그래프 특징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극대야. 여기가 극소야. 극대값이랑 같은 함수값을 갖는 점이 여기 어디 있을 거라고요? 간격이 얼마라고요? 몇 대면? 2대 1.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거든요. 여기 얼마예요? 2분의 5 되겠죠?
이게 지금 얘가 1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절반 쳐서 좀 더 갈 거란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더 갈 거기 때문에 요점 x좌표가 2분의 5예요. 그럼 여기는요? 극소, 극대, 다시 극소랑 같아졌거든. 이것도 역시나 2대 1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1에서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갈 거니까 요점 x좌표는 또 2분의 1이에요. 근데 주어진 범위가 뭐냐면 0에서 3이거든요. 그럼 확실한 건 뭐야? 0은 얘보다 더 밑에 있겠죠. 3은 이거보다 더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한참 더 위에 있을 거라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3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이야기야.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얘도 찾아야 되고 얘도 찾아야 되고 얘도 찾아야 되고 얘도 찾아야 돼요. 그 4개 찾아서 그중에 제일 큰 거 작은 거 찾으세요인데 보면 알지. 얘보다 얘가 더 클 거라는 거 알잖아요. 얘랑 같은 값을 가질 때 x좌표가 2.5거든. 근데 나는 3 집어넣을 거니까 더 많이 올라갔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 극소값이랑 같은 점에 x좌표가 0.5거든요. 이거보다 더 왼쪽 편에 있을 거니까 내려갔을 거잖아요. 여기가 최소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좀 산수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은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최대값은 3을 대입했을 때 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되겠다. 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2번은 아예 식 전체의 절대값이야. 저건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 실컷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절대값 씌울 건데 x축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그림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거나 x축이 이런 데 있으면 좀 나은데 막 이런 데 껴있으면 막 엄청 복잡하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마다 그림을 그려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를 가지고 약간 응용을 해보자면 절대값 안에 있는 걸 먼저 그려야겠지? 그 다음에 밑에 걸 접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얘를 먼저 그릴 거라고요. 근데 이거 그릴 때 이 마이너스 9는 위아래로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요건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 그래프의 모양을 따질 때 이거 빼고 요것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인수분해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가상의 x축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마이너스 3에서 접했고 0에서 한번 만나는 거니까 그래프는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x축이 아니라 마이너스 9래요. 그럼 x축은 이 위에 어딘가에 있겠죠? 뭐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실제 x축은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뭐 이 상태에서 이제 식 전체 절대값 씌울 거니까 이거 이제 접어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를 접어 올리면 얘 여기쯤 가겠죠? 얘는 여기쯤 가려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거 저거다 이야기지. 이거. 절대값까지 씌운 녀석.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4에서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가 0이래. 요점 x좌표 뭐죠? 마이너스 1 되겠죠? 2대 1이어야 되니까. 요점 x좌표 뭐죠? 마이너스 4 되겠죠? 2대 1이니까. 요 2대 1이니까. 그죠? 그러면 출발이 마이너스 4에서 1 사이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4가 여기니까 요 y좌표는 이 y좌표랑 똑같은 거잖아요. 뒤집어 올릴 거야.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3이고요. 얘랑 똑같은 어딘가에 지금 마이너스 4가 있더라 그 얘기하는 거야.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1까지 갈 건데 저 1이 어디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실제로 찾을 수는 없어요. 방정식을 푸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찾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1이면 대충 어디 정도 와 있을까를 찾을 건데 그걸 찾으려면 이 극점의 값들을 좀 찾긴 찾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이면 그 값은 찾긴 해야 되니까. 꼬라지를 보아하니 굳이 얘는 필요할 것 같지 않고요. 이 정도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얘기거든. 1이 여기쯤에서 멈출지 여기쯤에서 멈출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올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니까 일단 극대값 극소값을 좀 찾아보자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13인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3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 그쵸? 13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y좌표가 13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3일 때 극소값은요. 극소값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하셔도 되지만 이거 마이너스 3이랑 0일 때랑 값이 같거든요. 0일 때를 넣어보면 되겠죠? 0 집어는 마이너스 9예요. 마이너스 3 넣어도 마이너스 9네. 여기는 9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을 대입해 볼 텐데 여기다 1을 대입해 보면 1에 4의 제곱이니까 16이에요. 16에서 9 뺄 거니까 7이거든요. 절대값 씌우기 전에 이미 7이었어요.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 이미 올라와서 7이란 얘기야. 여기가 1,7이란 이야기겠죠. 절대값 씌우기 전에 이미 7인 상태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 이런 점들의 값을 찾아보니까 결국 살아남는 게 누구란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멈추는 거지. 그죠? 이 빨간색으로 덧칠한 게 이 구간에서의 저 함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그 얘기예요. 최대값 13이고 최소값 빵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기본 문제인데 토할 것 같죠? 절대값이어서. 그래서 이거 제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서 극점을 찾아서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절대값 씌우기 전에 이런 극대값들이랑 양쪽 경계값들을 먼저 찾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제가 먼저 그리려고 절대값을 씌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극소값, 극대값 그리고 양쪽 경계값 이건 굳이 안 찾아봐도 극소값이랑 똑같은 거 아니까 됐고 1이라는 값이 얘보단 더 위에 있을 거야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1 집어넣어서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살아남았던 걸 접어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 옆에 있는 것도 4차 함수인데 1번 보시면 4차 함수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세요거든요. 특별히 범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인데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였죠? 4가지. 그 4가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하나는 이렇게고요. 또 하나는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는 녀석이고 또 하나는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약간 구겨진 녀석이고 또 하나는 좌우로 완전히 대칭인 녀석이고 이렇게 4가지 모양이 있었다고요. 정석에서 4가지로. 역시나 이 4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인지. 이거는 3개, 얘는 2개, 얘는 1개, 얘도 1개인데 이거는 좌우로 대칭이라서 좀 따로 특별 취급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존재할 수 있는 4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4가지인데 저 4가지 다 최소값이 있어요. 최소값이 있다고. 2차 함수도 특별히 범위 없어도 최소값은 있잖아요. 꼭지점에서. 짝수 차이기 때문에 x에 엄청 마이너스를 넣어도 마이너스는 날아가요. 저 위에 있다고. x에다 엄청 큰 숫자 넣으면 당연히 y는 엄청 큰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죠. 극소가 무조건 있을 테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극소값 2개 중에 작은 게 최소일 거고 뭐 얘는 이런 애들이 다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특별히 범위 없지만 최소값 구하세요. 가능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극점 찾아야 되니까 미분할 거고요. f'x는 4x 세제곱 12x 더하기 8 이렇게 생겼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4에 100개 x-1의 제곱 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럼
f 프라임이 f 프라임 x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건 저 네 가지 그림 중에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그림 4개 중에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 하나랑 1에서 중근이거든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걸까? 이렇게 생긴 걸까? 둘 중에 누구란 얘기예요? 약간 꼬불통 하는 녀석이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야. 둘 중에 누구란 얘기예요? 1이 중근이니까 여기가 바로 그 꼬불통 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여기가 1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도함수가 중근을 갖는 점에서 이렇게 삼중근처럼 올라오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미분해서 인수분해 해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어디서 최소란 이야기야? 여기서 최소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값은 누구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최대 값은 없어요. 이거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요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다 라는 말입니다. 되죠? 요거 그린 김에 하나만 얘기를 하고 가자면 주로 우리 4차도 당연히 이렇게 생긴 게 훨씬 많이 봐요. 근데 이거 꽤 많이 나오거든요. 4차의 경우에. 우리 아까 3차에서요. 극대, 극소, 다시 극대랑 같아지는 거. 요 x좌표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했냐면 2대 1 그랬거든요. 근데 요 4차 요 녀석도 비율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잖아요. 여기 삼중근 되는 점. 그리고 극소점. 그리고 얘랑 y좌표 같아지는 점이 있겠죠. 이 비율이 그림이 약간 개떡 같지만 3대 1이에요. 언제나. 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라면 여기랑 여기랑 얘랑 같아지는 거겠죠? 여기가 3대 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점의 x좌표 뭐라는 이야기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간격이 3이니까 한 칸 더 가서. 요거 언젠가 뭐 나중에 이제 우리 다른 문제 같은 걸 많이 풀게 되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제가 혹시 나오면 또 설명을 할 텐데 얘는 그냥 뭐 3대 1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건 알아야 되고요. 3차 함수 2대 1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요거는 알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알게 될 때까지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다. 애써서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녀석은 그런 모양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2번 때문에 그래요. 2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물론 미분해서 극점 찾으면 되거든요. 4ax 세제곱 빼기 12 ax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4ax 제곱 묶으면 x-3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이거 f 프라임 미분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0하고 3하고 이렇게 두 개잖아요. 0이 중근이야. 0, 0, 3이니까. 그래서 얘 그림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멈췄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여기가 바로 0이고 여기가 3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근데 범위가 잘라지기를 1에서 4로 잘라졌거든요. 1이면 0하고 3 사이 어딘가 있겠지. 정확히 모르겠어. 1 어딘가 있다 치고 4는 어디 있을 거냐면 3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냥 이 상태면 1에서 더 클지 4에서 더 클지 몰라요. 3에서 최소인 건 확실해. 근데 1일 때인지 4일 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두 개를 다 계산해 봐야 되는데 아까 요 비율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럼 얘랑 같은 값을 갖는 점 있죠. 요 점 x좌표 얼마냐면 이거
3대 1의 비율을 유지할 거니까 여기가 4예요. 요점 x좌표가 4라고. 여기가 4라고. 그럼 0하고 4일 때 y값이 같은데 1에서부터 잘라졌으니까 얘가 더 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멈추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최소인 건 그림에서 알았고 F1과 F4 중에 누가 큰지는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인데 요 비율 기억하고 계시면 굳이 요거 안 해도 금방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얘도 미분 안 하고 그냥 찾는 것도 원래는 가능해요. 이 B는 어차피 상수니까 이거 없다고 치고 인수분해 해보면 0004거든요. x 세제곱에 x 빼기 4니까 0004예요. 가상의 x축이 있다고 치고 여기 0, 여기 4라고 보면 000이니까 3중근이어서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000 그리고 4예요. 그래서 요거 3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점 x좌표가 3이구나 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에서 4로 자르면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익숙해지셔야 될 필요는 있는데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외교처럼 들릴 것 같은데 일단 미분에서 푸는 방법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게 기본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예제 4개가 더 나오는데 이거 다 활용 문제예요. 최대 최소 활용. 사실은 이거 하려고 이제 미분하는 거지. 최대값이나 최소값 찾아보려고.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활용 문제는 이게 뭐 2차 함수도 그랬고 뭐도 그랬고 아무튼 활용 문제라는 건 언제나 어디를 미지수로 둘 건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 그게 언제나 포인트였고요. 그거 가지고 얘 최대값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구해보면 되겠죠. 이런 문제도 얘는 그래도 그나마 할만한 게 요거를 x라고 두라고 아예 x의 자리를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피를 그냥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만한 부분을 밑넓이라고 보면 가로 길이는 12-x 되겠죠? 이게 절반일 거니까 요만큼이. 그래야 상자가 딱 육면체가 되니까 12-x가 될 거고 세로 길이는 24에서 x 2개 뺀 거고 높이는 요거 접어 올릴 거니까 x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곱해서 부피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최대값 찾으세요니까 뭐 다 전개해가지고 뭐 미분해서 극점 찾아보시면 되겠죠. 물론 요령이 좀 생기면 2로 뽑아냈을 때 12-x예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0, 12, 12. 0, 12, 12. 극대값 x좌표보다 알 수 있을까? 너무 빠른가요?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얘도 그렇게 풀고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푸는 거라고. 해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최대 최소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만들어 보면 결국 3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x에 관한 3차식이 만들어질 텐데 주어진 범위가 없으면 당연히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범위가 숨겨져 있을 텐데 이걸 찾는 것이 관건이고요. 이 문제에서 와서 보시면 이 x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또 요 12-x였거든요. 이런 애들도 다 0보다 커야 돼요. 24-2x 이런 애들 다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x의 범위를 찾아보면 0에서 12 사이다. 이렇게 찾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최대값 찾아보시면 되고요. 옆에 건 요거 하나 해볼까요? 요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거 하나 해보면 2차 함수 곡선은 9-x제곱이라고 정해져 있고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A하고 B는 딱 박혀있는 점이죠. x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안 움직이고요. CD라는 점이 움직이는 건데 사다리꼴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야. 그죠?
C라는 점의 위치가 살짝 바뀌면 C가 살짝 내려오면 그냥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C가 좀 올라가면 뭐 이렇게 좀 뾰족하게 생긴 사각형이 되겠지 뭐. 그죠? 결국 C라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사각형의 모양이나 넓이가 결정이 나는 거니까 변수를 C라는 점 가지고 설정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C점의 좌표를 t, 9-t 제곱이라고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거야. 이 점의 x좌표를 t라고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사각형의 넓이 구할 건데 이거 이제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 밑에 변, 위에 변 더해서 반띵하고 높이 곱하는 거죠. 밑에 변의 길이는 이거 A점, B점의 좌표 찾으면 되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3이겠죠? 이거니까.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6입니다. 이 위에 변은 요 점 x좌표가 t예요. 얘는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높이는 요 녀석이에요. C점의 y좌표. 그게 높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넓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최대값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얘도 당연히 전개해보면 3차 함수일 거기 때문에 범위를 생각해야겠죠? t의 범위는 내가 요 점을 t라고 한 거니까 1, 4분면에 있는 점이에요. 0보다는 커야 될 거고 3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찾아보시면 되고요.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극점 위치 찾아서 극값 찾아보시면 될 텐데 얘도 잔머리 살짝 굴려보자면 2로 약분하시면 이게 지금 3 더하기 t예요. 그리고 요거 인수분해하면 합차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돼. 원래는 다 전개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극점 찾고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된다고 fx가. 그러니까 미분하지 말고 이걸로 그림 그리자고요. 3 마삼 마삼. 최고창의 개수는 얘는 뭐 제곱이니까 양수일 텐데 요거 하나 곱할 거니까 최고창 개수가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접해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접한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마삼 3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접했고 아이고 3에서 다시 만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질 거고 t의 범위가 0에서 3 그랬으니까 0에서 3 사이 그러면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뭐. 요점 x좌표보다 극소, 극대, 다시 극소값이랑 같아진 거잖아요. 비율이 2대 1 그랬다고요. 얼마게? 1. 전체가 6 차이 나잖아요. 3등분 해야 되거든. 그지? 1. 그래서 t가 1일 때가 최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은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원래식에다 집어넣으시면 극대값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니까 뭐 무조건 미분해서 극점 찾는 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물론 초반에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뭘 할 거니까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헷갈리고 있어. 몇 시까지인지. 괜찮은 것 같아. 다음 페이지요.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숫자로 안 나와.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서 약간 좀 그래. 밑면의 반지름이 1인 원 뿔이 있고 원 기둥이 내접해 있는데 높이가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응. 어쩌란 얘기야. 근데 부피가 최대일 때 밑면의 반지름을 구하래요. 높이는 어쩌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어렵다는 건데
밑면 반지름 1은 원뿔이래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높이는 대충 어디쯤 해야 되냐? 여기쯤. 높이 대충 뭐 h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이렇게 생긴 원뿔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쭉 떨어뜨리면 수직으로 여기 h가 되겠죠? 높이를 뭔지 모르니까 h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원 기둥이 하나 내접해 있다 그랬는데 원 기둥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원 기둥은 반지름이 좀 넓어지면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반지름이 커지면 이렇게 좀 넓적하게 커질 거고 반지름이 작아지면 대신에 이렇게 좀 길다랗게 생긴 이런 수수깡 모양의 원 기둥도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부피가 아마 계속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부피가 가장 큰 녀석일 때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원기둥, 요 노란색 원기둥만 떼서 생각을 해보면 요 녀석 부피가 최대일 때라는 말이니까 밑면의 반지름하고 높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x하고 y라고 두고 생각을 해볼 텐데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 얘를 v라고 보면 파이 r제곱 h 원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요거니까. 근데 x가 변하면 y도 변한다고요. x랑 y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고요. 요 원 기둥에 내접한다는 게 포인트겠지. x가 늘어나면 y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저 원기둥 단면을 보시면 요 상태에서 요 반지름은 1이고 높이는 h고 이 안에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y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x랑 y 사이의 비율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 뭐 반뚝 잘라서 직각삼각형 두 개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랑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랑 물론 뭐 요걸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 가지고 비율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시면 큰 삼각형 입장에선 밑변이랑 높이가 1대 h예요. 요 작은 삼각형 입장에선 밑변이랑 높이가 1-x 대 y예요. 그래서 이거가 뭐냐면 x랑 y 사이의 비율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y 자리에 누굴 집어넣을 수 있냐면 h 곱하기 1-x 이렇게 생긴 녀석을 넣을 수 있다고. y가 그래서 요 y를 저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얘는 누가 되는 거다? 파이 x제곱 h 1-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렇죠? h는 뭔지 모르겠는데 변하는 건 아니야. 상수거든요. 파이도 뭐 원래 딱 정해져 있는 숫자니까 결국에는 앞에 붙어 있는 파이하고 h는 손댈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사실상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이런 이야기고요. 최대가 될 때의 반지름 x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시면 되죠. 0, 0, 1이에요.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입니다. 0, 1, 0, 0, 1. 여기 얼마라고?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x가 3분의 2일 때 부피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약간 뭐 설명을 들으면 그치, 그치 그런데 잘 안 꿰어지죠. 이게 한 줄로 싹 꿰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좀 풀어보긴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기본 문제 중에 이 5번이 제일 좀 까다로운 녀석이긴 해요. 말했지만 숫자가 딱 나온 게 아니라 미지수를 이용해서 막 풀어야 되는 거라서 까다롭긴 한데 그 말은 나온다는 이야기죠. 까다로우니까. 원 기둥, 원 뿔에 뭐 지금 내접하 있는 원 기둥이 있는데 뭐 나중 되면 뭐 구에 내접하는 원 기둥, 뭐 구에 내접하는 원 뿔, 뭐 이런 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니까 요거는 직접 손으로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요거 하나 기본 문제 풀고 공부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똑같은 문제가 접선 파트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3,0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포물선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3,0이 있어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요 점 여기가 A예요. A라는 점까지의 거리 최소값 구하세요예요. 그리고 그때 좌표 구하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최대 최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그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가까운 거 찾으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를 중심이라고 치고 원을 그려볼 건데 반지름을 야금야금 키우다 보면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 그 처음으로 만나는 점, 그 점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이에요. 그죠? 원이라는 건 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으는 건데 여기쯤이려나? 접하게 되었다는 건 결국 얘가 처음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 점이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물선이랑 원이랑 두 곡선이 접하고 있는 거야. 그죠? 곡선 둘이 접한다는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이 노란색은 얘한테도 접선, 얘한테도 접선. 근데 이게 하필이면 원이잖아요. 원에서 접선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누굴 찾아야 돼요? 법선 찾아야 돼요. 접점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거 왜 찾을 거냐면 원의 중심 지나갈 거니까. 그지? 그럼 다시 노란색은 포물선한테도 접선, 원한테도 접선. 주황색은 포물선한테도 법선, 원한테도 법선. 그럼 이런 얘기야. 요 점의 좌표 a, a 제곱이라고 볼 건데 요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 a, a 제곱에서 법선 그었더니 3,0을 지나요.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a점의 좌표 찾으시면 되죠. 이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 점에서 법선 그으면 3,0을 지나요. 그걸로 a를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단원과 상관없이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훨씬 더 괜찮습니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단원이 최대 최소니까 그냥 생짜 약간 이상하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정말로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버리면 a-3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의 루트 얘가 L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거 최소값 구하세요 그런 소리가 되겠죠. 뭐 통째로 루트니까 안에 들어있는 거 최소값 구해보시면 되겠죠. 뭐 안에가 최소면 루트 씌워도 최소니까. 그래서 안에 것만 다시 보시면 a 4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fa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거 최소값 구할 거고 이건 뭐 4차라서 인수분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미분하셔야 돼요. f'(a) 찾아보면 4a 세제곱 2a 빼기 6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2a-1에 2a 제곱 2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실은 없겠죠? 이거는 근이 없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4차 함수거든.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거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4가지 있었어요. 제 그림의 순서대로 따지자면 이거 몇 번째 그림이냐면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죠? 이거 멈췄다 가는 거, 계속 가는 거, 좌우로 대칭 이 녀석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최소가 되는 거 누구다? a가 1일 때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이제 최소가 되는 길이가 나올 거고 최소가 되는 점의 좌표 자체는 뭐 1,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도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만약에 이게 최대 최소 단원이 아니라 그냥 문제로 보였으면 최대 최소로 푸는 건 조금 위험해요. 이거 왜 위험하다고 표현하냐면 얘는 이렇게 풀려고 설계된 문제니까 식을 만들어 보니까 4차고요. 미분하면 3차인데 운 좋게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3차 방정식이 식은 해가 무조건 하나는 있긴 있을 거야, 실근이. 근데 그걸 우리가 항상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3차 방정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뭐 이 단원에 넣으려고 만든 문제니까 1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게끔 설계된 문제지만 보통 우리가 이걸 그냥 모의고사라든지 범위 상관없이 문제를 만났을 땐 F' 찾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아까 처음에 법선 이야기한 것처럼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시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문제 몇 개는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